쉴 새 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급등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부동산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시세 보면은요, 저희가 8월 23일 날 마지막 조사했을 때 최저 금매 물가가 16억 4천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1억 가까이 올랐어요. 얼마 만에?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만에 1억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가장 저렴할 때가 언제냐? 5월 가격이었는데 14억 3천이었죠. 1월 19일 날 매수했을 때보다 무려 1억 정도 저렴했는데, 갑자기 이 금액이 무려 3억에서 4억까지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올라버렸더라. 그럼 왜 그렇게 올랐냐 보면, 거래가 따라오면서 너도 나도 살려고, 이 아파트를 너도 나도 살려고 매수자가 몰려서 가격을 띄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솔직히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호가 조금 올리고, 호가 조금 올리고, 호가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호가가 올라갔고 옛날 호가는 저렴한 가격이 돼서 거래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것이 먹히고 있어요. 강남을 시작으로 이제 강남이 올리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더라. 처음엔 서초구 재건축 이주 수요로 서초구하고 강남구 지역이 올랐는데, 그게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나더니 지금 서울 전체가 벌겋게 됐습니다. 0.1% 이상만 올라도 의미 있는 급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울 전체가 호가가 최대한 전저점을 찍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 1억짜리도 강북에 신축 아파트 마련하는데 20년, 25년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죠.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게 거품이 확산되는 모양이 나와요. 경기도 지역에서 강남 아파트 집값이랑 제일 밀접하게 연관된 데가 과천시하고 분당구입니다. 분당이 오르면 수지도 오르고, 수지가 오르면은 이제 광교 지역, 그리고 멀리는 동탄 지역까지 오르는 효과가 나와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까지 오를 겁니다. 고양시 지역도 계속 약세였죠. 너무 약세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세였는데, 덕양구가 보합해서 급등으로 올랐고요. 동구 지역도 약세를 멈췄어요. 제가 볼 땐 곧 서구 지역까지 급등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서구 지역의 거래가 굉장히 몰리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아무래도 매수 대기하셨던 분이 빠르게 매수를 체결하면서 매수가 되네? 우리 지역도 오르나 보다 해서 집주인들이 전부 다 호가를 올린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부동산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하는 거는 미친놈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도 이 급등에 대해서 기사를 내놓을 때 집을 못 사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이걸 정부에서 급등을 방치했다, 정부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의 기사만 나오죠. 이 가격이 단기간적으로 똑같은 상품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사람은 한 언론사도 없어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이제 현실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러면 앞으로도 집값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있을까요? 한번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은 항상 국민기본소득을 초과해서 상승을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분이 국민소득 상승분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980년대 말에 서초구 아파트 가격 보면은요, 2억 초반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시세 20억 기본으로 다 넘으니까 10억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시세랑 비슷하냐? 금 시세랑 비슷해요. 그 당시에 서초구 아파트 금액을 살 만큼 금을 샀으면요, 지금도 그 금만큼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냥 물가 상승분 대비 아파트는 꾸준히 올랐던 거예요. 자산은. 하지만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니까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솔직히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어느 정도 예금금리가 꾸준히 높아져서 이게 복리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예금금리가 워낙 턱없이 낮죠. 두 번째 보시면요. 서울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 증가와 희소성이 있다. 이것도 어느 부분 맞는 말이에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허물어야 새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항상 수요가 몰리는데 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이것이 거래가 없어도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논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면은 주택 공급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오래된 주택은 사업성, 재건축 사업성이 보면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전에도 집값을 떨어뜨렸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주도의 물량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재건축 물량이 서울 집값을 잡았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돈이 너무 많긴 해요, 시중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에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주식에 가겠습니까? 못 가죠. 누가 간땡이 넘는 사람, 부은 사람이 1억 이상 주식에 넣겠습니까? 못 넣어요. 은행 넣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야, 2.2%, 또 5대 은행, 4대 은행 갔더니 1.9%, 2.0% 제시하니까 넣을 맛이 안 난 거죠. 결국엔 갈 데가 부동산밖에 없더라. 지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업용 부동산으로도 지금 많이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의 일은 아니에요. 선진국, 후진국, 동남아 국가 할 것 없이 다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금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자, 네 번째, 정부 정책으로 매물이 부족하다. 정부 정책으로 매물이 부족하더라.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자, 일단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 8년 동안 임대를 내놓으면은, 자, 6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 양도세를 거의 면제해주다시피 하고, 그리고 6억 초과하는 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크게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주택자는 무조건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 거의 공식처럼 잡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물론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매매 쪽에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남아 돌았는데, 자, 왜 지금 매물이 부족하다 그러냐? 시세가 오르니까, 시세가 빨리 오르니까 매물을 일시적으로 걷어들인 거죠. 상승세가 멈추면 그건 다시 나오더라. 매물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부동자금이 어떻게 갈지가 문제인데 지금 부동자금이 누가 봐도 부동산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금 채권하고 부동산하고 주식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누가 봐도 지금은 부동산밖에 없더라. 그럼 예금 채권으로 가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아직까지 안 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 솔직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금리 초저금리로 다 같이 낮췄던 실용국들도 브라질 이런 나라 빼고요. 동남아 국가나 홍콩이나 호주나 이런 시드니 같은 나라도 미국을 따라가면서 금리 올리는 국가는 지금 없어요. 못 올리죠. 미국은 사상 최고의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국가는 그만큼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못 올리니까 생각보다 예금 금리가 늦게 올라가니까 그 돈이 부동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아직 2차례 금리 인상이 남았고 내년에도 3차례에서 4차례 전망이 나와요. 그럼 장기적으로 3.5% 미국 금리가 맞춰지거든요. 지금 한국이 1.75%인데 이걸 1.5%인데 이걸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럼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이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수치다. 자, 금 저희가 시세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금이 2008년부터 12년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한국은행에서도 더 이상 넣어주면 매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20톤이나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세가 나왔죠. 왜 그러냐? 달러와의 상관관계, 달러를 이제 걷어들이는 단계에선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이제 부동산 상식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이나 채권에서 자금을 빨아들여서 부동산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가격이 줄어드는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것도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격이 많은데 이걸 예금 금리를 늦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 아파트는 상품인데 이건 저희가 첫 번째 장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심리작용이 들어갑니다. 완전 공포다, 이 물량이 남아돈다, 빈집이 남아돈다, 아파트 산 사람들 30-40% 손해봤다, 누군가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것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더라. 언론에서 그런 걸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집을 안 사요.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죠.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집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심리작용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 보면은요, 수요가 더 많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적어요. 분명히 적어요.
자, 공급에 비해서 서울이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오른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상승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심리작용이 작용을 합니다. 야,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다. 야, 지금 안 사면 큰일 났다. 집 부족해서 난리다. 야, 지금 안 본 사이에 지난번에 안 사고 고민을 했더니 그 사이에 1억이 올랐더라 하면서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2단계입니다. 이거 정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솔직히 예상 불가능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오르나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이걸 희소성이라 해서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죠. 자, 이 가치가 아니라 가격, 호가가 올라갈 걸 예상을 했는데, 거래가, 이거를, 호가가 얼마나 올라갔나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가격은 과거 가격이에요. 한 번 올라간 가격이 철옹성처럼 안 떨어진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전세가하고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세가는 이 주택이, 이 지역의 주택이 많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바로미터고요. 바로바로 시세가 반영이 되잖아요. 전세값 내가 1억 높게 받고 싶다 그래도 세입자 안 나타나면 바로바로 낮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2개월 안에. 자, 거래량은 뭐냐? 이 주택 가격을 사람들이 신뢰를 하냐 안 하냐. 그럼 거래량을 보면 아, 비싸다고 생각하고 안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거래량이 한참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왔지만 아직 급등 수준의 거래량은 아니에요. 물론 이건 저희가 9월 수치를 봐야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똘똘한 하체 강남구 송파구 고가 아파트 거래량 얼마 있냐 지금 보고 있으면서 보면은 거래가 터지진 않았어요. 그냥 한 건, 두 건 정도 올라오는 수준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요? 입주 물량 많아지는 때까지. 언제 많아지는데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31일부터 많아져요. 자, 그동안에 24,000, 27,000, 25,000, 25,000 정도의 자, 아파트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이게 뭐냐?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한 단지의 숫자를 저희가 카운팅한 거예요. 자, 이거를 통계를 보려고 계속 알아봤는데 통계청마다 다 다르고 해서 저희가 그냥 부동산 매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량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 부동산 경기는 2014년부터 올랐고, 그래서 6년, 7년부터 드디어 이제 사업성이 없던 재건축 단지들이 비로소 분양을 하고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2019년에 다 몰린 겁니다. 자, 무려 48,000가구, 평소 대비 작년 대비 23,000가구가 더 많단 말이죠. 자, 이 아파트들 중에서 50%가 강남권에 몰려 있어요. 자, 그동안에 강남 서초는 사람들이 수요자는 많은데 입주 물량이 적어서 날렸다고 했던 지역이고요. 자, 서초구가 올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늦게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월부터 10월까지 입주 물량이 3,000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남에 비해서 덜 올랐죠. 전세값이랑 매매가가 덜 올랐단 말이에요. 드디어 강남 지역구 송파 지역의 입주 물량이 터지는데 48,000가구가 12월 30일 날 터지는데 자,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잠실 지역 매매 가격 전세가 급락세 역전세난으로 야, 헬리오시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주변 지역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 도배한 지가 2-3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 얘기 싹 없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48,000가구의 입주 물량이 지금 거품이 쌓일 대로 쌓이는 집값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자, 적어도 호가의 상승분은 이 상승분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시켜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자, 당장 생각을 해봐요. 이 48,000가구 내가 살려고 이 집 들어간 사람들 일반 분양 비중 보면은요, 일반 분양 비중이 아니라 조합원 물량 비중을 보면요, 진짜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고 이것은 실질적인 주택의 증가를 의미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다. 자, 확장기 지금 현재 단계인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자, 그래서 올해 이제 4월부터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깨고 한 번 더 올랐어요. 자, 그럼 이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이걸 뚫고도 호가를 계속 올릴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정말 입주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매도자들이 한 번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자, 입주 물량이 많아질 때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요, 또 판단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던지고 싶은 거죠. 이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48,000채의 집주인들이 다 똑같이 와, 우리 안 팔고 버티자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정점을 찍고, 자, 집이 실질적으로 많아지면서 후택이 안정기 또는 가격이 조금씩 빠지는 상황이 갑니다. 자, 2008년에 잠실 지역에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2007년, 2008년에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바로 집값이 폭락하진 않았어요. 정말 폭락은 2012년이었어요. 왜냐?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게 공포로 바뀌면서 수축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엔 부동산의 심리가 꺾여야 되더라. 자, 그럼 수축기는 언젠가 올 것이다. 자, 그 수축기를 지나고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곡선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흐름을 못 탔잖아, 이미. 그럼 이게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자, 여길 수도 있고, 지금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언젠간 정점은 찍고 후퇴기가 오는 건 제가 장담은 드리는데 반드시 오는 사실입니다. 자, 홍콩처럼 30억 대고 40억 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원룸을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면서 따닥따닥 가족들이 원룸에 다 같이 모여 사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그렇게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못하지 않아요. 자, 서울은 지금 뭐 경기도에 모여 살아서 땅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계산하시는 거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 GTX 좋아하시잖아요. GTX 통해서 경기도 지역이 다 강남 지역으로 20분대에 다 접근이 가능한데 굳이 강남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 지역이든 서울 지역이든 그린벨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자, 이 현재 집값이 오르려면요, 기준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돼야 돼요. 자, 그럼 왜 홍콩은 공급이 됐나요? 걔네들은 이미 너무 높게 지어가지고 재건축 사업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 안 하고 뭐 수요에 딱 맞게 하거나 수요보다 적게 공급해야 돼요. 공급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다 풀어야죠. 마음껏 사고 팔게, 이익 남기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환주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언젠간 정점이 찍어요. 자, 이거 저는 이제 12월 31일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자, 어느 정도 조정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조정 들어가면요, 지금이 올라갔던 뉴스, 지금 분위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올 겨울의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아, 바로 깨달으실 거예요. 아, 부동산은 2개월 전이 다르고 3개월 전이 다르고 6개월 전이면 완전 옛날 일이구나. 이거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입주 물량 많을 때 그때 평가하고, 아, 이것까지 다 소화되는데도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후퇴기 찍고 수축기 들어오면은요, 왜 이 후퇴기가 오고 수축기가 올 거라 예상을 하냐? 보면 이제 서울의 실질적인 입주가 증가는 2018년 12월, 아니다, 2019년 1월부터다. 이 4개월을 못 잡고 집값을 확 뛰어버린 거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입주가 증가하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두 번째, 주택 수요층이 20%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에 들어오는 인구는 늘었지만은, 자, 나가는 인구보다 서울에 들어오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결혼 안 한다고 난린데, 자, 결혼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게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전세 물량이잖아요. 전세가 계속 약세, 올해가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세로 갔던 이유는 수요층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셋째, 자,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 자, 지금 중도금 대출 많이 받은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할 때는 이제 강화된 이제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자, 지금 점점 투기 지역이 확대되면서 세대당 한 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된단 말이죠. 자,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 지역들은 어디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강남 일반 아파트. 대출 없이 못 사죠. 갭 투자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런 데부터 그러면은 매매가하고 전세가격 차이가 많은 지금 가격이 올랐던 지역부터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언제 입주 물량이 많아질 때. 자, 넷째, 부동산 규제 강화. 이건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이것도 보유세 강화하고 지금 개발 계획을 좀 많이 연기를 시킨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지? 뭐 가장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부동산 잡을 때는 금과 자,
달러의 관계처럼 부동산은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은 솔직히 백약이 무효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올릴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올리고 그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상황이 오겠죠. 자, 뭐 이미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뭐 더 이상 뭐 진퇴양난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언젠간 올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폭락을 말한다는 거는 바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누군가 이런 얘기 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이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2,500만 원이든 비싼 건 똑같다. 자, 뭐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최고 소득자에 비해 소득에 비해서 최고 소득자가 20년 걸리고 30년 걸리는 주택 수요가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10년 전은 왜 안 떨어졌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부동산 급등 시기에 부동산 기본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탐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